근데 유럽은 좀 어때요? 치안 상태가 요즘 미국은 보면은 뭐 전통적인 것 때문에 총기가 허용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총기 사고도 많고 이 규제한이 많이 서로 많은데 유럽은 어때요? 안전합니다. 근데 우리 하나씩 에피소드 한번 그때 말 잘하셨어요.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유럽 여러 번 가셨으니까. 제가 볼 때는 제가 놀기에는 딱 좋은 게 저는 그리스 아테네 놀기에는 딱 좋았어요. 특히 그 관광객들의 많이 놀. 근데 사이프러스 가실 때랑 포트 가실 때도 다 그것도 노셨잖아요. 좋아요. 네, 그것도 좋아요. 근데 뭐 또 별반 차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노는 데는 다 좋아요. 고객님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안 오셨잖아요. 호텔도 안 오시고.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그리스는 이렇게 노는데 네. 뭐 하더라도 잠깐만 이렇게 커피 마시다도 잠깐만 하면은 네. 없어져요. 휴대폰 같은 뭐가요? 거 아. 잘 들고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카페 주인이 제가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 그러시면 안 된대. 다 챙기라고. 달려왔죠. 그게 좀 이거 걱정되더라고요. 핸드폰, 맞아요. 가방 안고 소매치기가 있어요. 그렇게 많죠, 네, 소매치기. 맞아. 저도 같이 여행 다니는 분들 소매치기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. 그래서 뭐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돌아보고 다시 오면 없는 경우도 많고. 저랑 이제 친한 그 이탈리안 그 셰프가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네.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제일 신기한 게 사람들이 테이블 위나 의자 위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을 그냥 놓고 가서 뭐 픽업해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이 유럽도 사실 너무 많은 나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바로 뭐 불과 몇 시간 거리 차인데도 맞아요. 여기는 너무 안전한 곳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치안이 좀 안 좋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피터님은 또 질문 드릴게요. 네. 어떤 에피소드 혹시 기억에 남는 유럽의 에피소드가 있으셨어요? 유럽의 에피소드 중에서는 저는 사실 쇼핑을 좀 많이 해서 유럽에 가면은 이래저래 쇼핑하는 걸 참 즐겨 합니다. 네. 뭐 한국보다 더 싸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그 일종의 맞아요. 베네핏일 수 있지만 되게 다양한 그 브랜드나 다양한 어떤 그 물품들을 맞아. 그쪽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파리만 가도 영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. 상점 사람들이. 근데 요새는 다 합니다. 맞아.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돈 벌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영어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뭐 이제 그 밀라노에서 뭐 스위스를 지나서 막 그 독일까지 운전해 간 적이 있어요. 멋있다. 정말 아름다워요. 근데 그렇게 갈 때 아무래도 시골로 나가면 영어를 아무도 못하죠. 네, 그래서 뭘 사 먹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막 그림 보고 막 영어로 뭐 이렇게 해석된 것도 없어요. 다 그냥 그 나라 말로 그냥 써 있지. 그래서 되게 어렵게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되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포르투갈 가서 놀란 게 포르투갈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해요. 그렇더라고요. 네, 저 맞아요.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왜 잘해요. 그러냐, 네.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유럽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가리키는 국가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래요. 네, 아무래도 옛날 그 영국 이 영향을 많이 와인. 받아서 그 와이너리도 그쪽에 다 영국에서 만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 포트 와인도 그렇게 네, 시작됐으니까.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또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는구나. 근데 네. 그게 언어도 보면은 일종의 그 국민성과 좀 직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요. 약간의 이렇게 그리스나 이제 스페인 같으면은 약간의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문화 강대국이었고 예전에 유럽을 전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잖아요. 물론 포르투갈도 일부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야 우리가 이거야 우리말 써. 내가 굳이 왜 영어 써야 돼? 스페인 그리스 가면은 그리스 갈 때는 영어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.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은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런 얘기보다 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. 한국 손님들하고 이제 여러 명에서 가족들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다들 나름 자상가였어요. 뭐 나름이 아니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강부터 첫 출발할 때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출발할 때의 긴장 저도 그랬고 똑같아요.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, 맞아요. 유럽에 같이 가서 포르투갈, 스페인 같이 갔거든요. 네. 두 군데를 가고 나서 몰타까지 갔구나. 그랬는데 되게 마음의 여유가 이 3주 동안 있었던 게 얼굴에서 확 티가 나요.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되게 여유가 없다가 이런 시간을 평생 한 번 낸 거고 이민을 신청하게 됐다고요. 물론 제 고객이 되어주었죠. 이게 한국에서는 네.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전부 다 이게 경쟁하고 바쁘게 돌아가야 되니까
그 여유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막상 유럽층 가보니까 다 주변 사람 다 여유롭게 하니까 유럽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참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뭐 유럽 안에서 너무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도 있고 네. 정말 비싼 데서 정말 싼 데도 그렇죠, 맞아. 있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갈 때마다 하는 거는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유럽은 보니까 이제 은퇴민도 많고 레인지 나이에 제한이 없고 네. 국경에 제한도 없고 경력, 학력, 영어 조건도 없는 되게 프리덤한 나라들인 것 같아요. 유럽 그리고 국가들이. 또 보면 유럽은 전부 다 역사 문화가 오래됐잖아요. 네, 그 미국에 비하면 맞아요. 그런 것들도 큰 역사는 것도 유럽이죠. 네.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. 제가 프랑스의 그 파리에 놀러 갔을 때예요. 파리에 놀러 갔는데 어느 커피 전문점을 들어갔어요. 근데 커피 전문점을 들어갔는데 이 커피 전문점이 역사가 400년이 넘은 거예요. 너무 웃겨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몇 년이 됐다고 그랬더니 이게 이 오픈한 날짜가 써 있는데 이게 400년이 된 그 이 커피 전문점이었어요. 가업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? 아마 그랬겠죠. 계속 넘어왔으니까. 근데 제가 쇼핑을 많이 하면서 그 느꼈던 건 뭐냐면 왜 유럽에는 명품이 많을까?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왜 명품이 한국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명품이 있는 곳은 보통 유럽 아니면은 뭐 일본 뭐 약간 좀 그런 곳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재밌는 결론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뭐냐면 이 귀족이 있었던 곳. 귀족이 왕실. 예, 왕실, 귀족 뭐 이런 곳이 있고 여기에 뭔가 이제 상납을 하거나 뭔가 이제 올리기 위한 그런 이 장인들이 대우를 받았던 곳. 그곳에서 명품들이 있었더라고요. 물론 한국도 옛날에 있었겠죠. 전쟁이 나서 이제 많이 없어졌던 상황이지만 뿌리 깊은 그 역사와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. 스토리가 너무 곳곳에 있으니까 저는 유럽을 보면서 어딜 구석구석을 봐도 되게 많은 것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 제가 한국의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또 골목마다 어디 하나 가더라도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먹어도 괜찮겠다. 술을 타서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 유럽 하면은 안전하고 치안, 기후, 그죠? 그다음에 물가도 저렴한 물가를 생각해야 되고 왜냐면 내가 거기서 이주를 하고 뭐 하루 또는 한 달을 거주를 하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와 편안하고 또는 안정적인 좀 생활을 누리고자 할 때는 유럽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물론 교육도 되게 좋아요.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뭐 저렴한 교육 시스템도 있고 그렇다고 저렴해서 교육비가 저렴해서 그 수준이나 아이들 수준이 절대 좋습니다. 완전 좋아요. 저도 뭐 애 교육을 또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한 대화가 아마 몸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유럽은 27개국의 그 자유로운 통행, 국경 없는 통행과 그다음 한 나라의 그 27개국 나라의 한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5년 후에 대부분 포르투갈은 되는데 빠르거든요. 포르투갈이 가장 그래도 그래서 그 나라를 먼저 그 취득을 하고 나서 뭐 자유롭게 또 다른 나라를 이주하거나 또는 공부를 해도 되니까 사업 취업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유럽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래된 전문가,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정확하게 받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많은 유럽 국가 중에 이민 정착지로서 매력이 넘치는 국가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에 있어서 유럽을 가게 된다면 현실적인 나라가 나한테 맞는 나라가 어딜까라는 무조건 27개국을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다 받아주진 않아요. 그래서 자산이 있다거나 또 무조건 받지 않잖아요. 자산이 이 두 분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압축해서 8개 정도 국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책에도 셀레나 이민 스토리의 유럽 편에도 제가 수록이 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이상입니다. 바이바이.